시간이 되어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병원의 신장내과 고혈압 과장입니다.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서 고혈압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혈압은 세계 질병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로 수축혈압이 110에서 115ml 머큐리, 그리고 이완기는 70에서 75ml 머큐리를 최하점으로 해서 이 이상에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될수록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콩팥병, 그리고 망막증의 발생 위험과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수축혈압을 10ml 머큐리 정도 이상 낮출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뇌졸중, 심부전 사망률을 10에서 30% 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의 위험인자입니다. 우선 가장 흔한 나이가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35에서 50% 정도는 유전율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도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거나 운동이 부족할 경우에도 혈액의 부피가 상승해서 이제 고혈압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의 증가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짜게 먹을 경우에도 혈액의 부피가 증가해서 고혈압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술을 마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연을 하게 될 경우에도 니코틴으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의 분류입니다. 우선 정상혈압이란 수축혈압이 120ml 머큐리 미만이면서 이완혈압이 80ml 머큐리 미만일 경우를 정상혈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축혈압이 120에서 129ml 머큐리 사이이면서 이완혈압은 80ml 머큐리 미만일 때는 주의혈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수축혈압이 130에서 139ml 머큐리 사이이거나 이완혈압이 80에서 89ml 머큐리 사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고혈압 전 단계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혈압이라고 이제 말할 경우에는 이제 일기 고혈압일 경우에는 수축혈압은 140에서 159ml 머큐리 사이이거나 이완혈압이 90에서 99ml 머큐리 사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일기 고혈압으로 분류가 됩니다. 2기 고혈압이란 수축혈압이 160 이상 아니면 이제 또는 이완혈압이 100 이상일 경우에 2기 고혈압으로 분류가 되고, 이제 고령에서 많은 수축기 단독 고혈압은 이완기혈압은 정상 범위이나 수축기혈압이 140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 수축기 단독 고혈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의 올바른 측정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어서 앉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앉습니다.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는 최소 5분 동안 안정을 해야 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혈압을 측정하기 전 30분 이내에는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이제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한 번 혈압을 측정할 경우에는 1에서 2분 정도 간격을 두고 적어도 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해서 평균값으로 표시를 하고, 이제 혈압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커프는 길이의 경우에는 밑팔 둘레의 80%, 너비는 밑팔 둘레의 40% 정도를 감아야 합니다. 윗팔은 이렇게 사진과 같이 심장 높이에 위치를 시키고 이 커프 아래에 약 3c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가정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고혈압, 그리고 진료실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배글고혈압, 그리고 진료실에서는 혈압이 괜찮으나 집에서 혈압이 높은 가면고혈압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들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정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가정혈압 측정을 위해서는 모든 환자에게 가정혈압을 측정법을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정혈압 측정은 이제 앞서 말했듯이 가면고혈압이라거나 진료실에서만 혈압이 높은 배글고혈압을, 그리고 또 이제 저항성 고혈압을 평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진료실 혈압보다 폐석 장기 손상과의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진료실 혈압보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서 가정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혈압은 고혈압의 진단뿐만 아니라 관리에 중요하고, 환자분들의 수능도와 치료의 적극성, 혈압을 더욱더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혈압은 주로 이제 아침과 저녁 2번 정도 측정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혈압을 측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그리고 고혈압약을 복용하기 전에 앉은 자세에서 최소 1, 2분 정도 안정을 하고 나서 측정을 합니다. 저녁에 측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앉은 자세에서 최소 1, 2분 정도 안정을 하고 나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저녁과 아침 외에도 이제 심계항진, 이제 두근거림이라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어지럼증 등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측정을 하고, 측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증된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을 합니다. 한 번 측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2회 이상 정도 혈압을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고, 처음에 측정할 때에는 대략 한 7일 정도를 연속해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오랜 기간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랜 기간을 측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외래 진료실을 내원하기 5에서 7일 정도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측정을 해서 적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치료의 효과입니다. 수축기 혈압을 약 10ml 머큐리 정도를 낮추게 되면 주요 심혈관 사건은 20%, 뇌졸중은 27%, 관상동맥 질환 17%, 심부전은 28%, 전체 사망률은 13% 정도 감소를 하게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수축기혈압을 10에서 20ml 머큐리, 이완기혈압을 5에서 10ml 머큐리 좀 더 낮추게 되면 뇌졸중은 30에서 40%, 허혈성 심질환은 15에서 20% 정도나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는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와 이제 혈압, 이렇게 혈압을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심뇌혈관 질환의 이제 위험도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인자로는 나이가 있는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일 경우에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에 속하게 됩니다. 조기 심뇌혈관 질환 또한 이제 위험 인자에 속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55세 미만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여자는 65세 미만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험 인자에 해당이 됩니다. 흡연 또한 위험 인자에 포함이 되고, 비만이거나 복부 비만일 때도 위험 인자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만이란 BMI 지수가 25kg/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복부둘레의 경우에는 남자는 90cm 초과, 여자는 85cm를 초과하게 됐을 경우에 비만이나 이제 복부 비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이 있을 경우에도 위험 인자에 포함이 되는데, 이상 지질 혈증은 초콜레스테롤이 220 이상이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150mg/dL 이상이거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이거나, 이제 중성지방이 200 이상인 경우,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당뇨 전 단계, 이제 아니면 뇌당능 장애, 공복혈당 장애라고 부르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6 사이일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도 위험 인자에 포함이 되고, 이제 당뇨병도 위험 인자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그 위험 인자와 심뇌혈관의 이제 그 혈압에 따라서 우리가 심뇌혈관 위험도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중위험군 이상, 이 중위험군과 고위험군 이상이면은 이게 이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혈압약을 이제 같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기 고혈압일 경우에는 이제 위험 인자가 0개일 경우에는 저위험군이기 때문에 바로 혈압약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험 인자가 단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이제 중위험군이나 고위험군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생활습관요법을 개선을 하면서 혈압약을 이제 바로 시작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기 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인 2기 고혈압일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0개여도 바로 이제 심뇌혈관 질환의 중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어도 가족력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이제 2기 고혈압이면은 약물 치료를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것을 이제 외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